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이 휴전이 됐죠. 사실 우리 멀리서 그렇지 엄청난 전쟁입니다. 핵 공장을 파괴하고 막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이후로 이제 그 원자 폭탄의 위력 때문에 모든 인류들이 겁을 먹는데 원자 폭탄 이후에 최초의 무기가 또 벙커버스터라는 무기가 사용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신무기가 처음으로 사용됐다는 이런 전쟁 12일 만에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휴전시키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또 이란과 이란의 전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기에 봐야 될 것은 만약에 이란이 저렇게 되면 북한만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타격의 대상은 북한의 핵시설과 김정은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엄중한 시대요. 전쟁의 시대인데 또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뭐 부정선거 문제가 또 있고 또 뉴욕에서 또 그런 걸 또 상영을 하기도 하면서 하는데 친중 종북 좌파 정권이 서가지고 또 굉장히 정책적으로 지금 3주 한 20일이 지났는데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다, 또 대북 풍선을 못 날린다, 또 북한과의 교류를 허가했다, 뭐 이런 정책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굉장히 국가가 안보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하니 전쟁이 없던 시대가 없잖아요. 사실 전쟁이 없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안 해도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쟁이 없지만 늘 잠재적인 전쟁이라는 게 또 있고 또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 외교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국제 외교 전쟁, 또 경제 전쟁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경제 전쟁. 그래서 정말 이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정말 전쟁을 능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음은 전시 지도자,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이걸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6.25라고 하는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겪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제가 6.25 75주년이었죠. 그래서 그 전쟁은요 현대 전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최초로 현대 무기가 동원됐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제트기가 한국 전쟁에서 처음으로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프로펠러기라고 그랬죠. 그것만 있다가 소련에서 미그기를 개발해서 그게 제일 먼저 투입이 됐고 이제 미국에서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쌕쌕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하도 빨리 쌕쌕거리가 다닌다 그래서 쌕쌕이 최초로 쌕쌕이가 공중전을 벌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적인 무기들이 현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9개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전쟁이었고 또 국제전쟁이었고 중공까지 참전한 그런 전쟁을 치른 우리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의 지도자,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다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군이라고 그러고 다윗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평생 전쟁했어요. 몇 살부터 전쟁했죠? 16살부터 전쟁했어요. 목동. 그러니까 16살 되기 전부터 늑대하고 전쟁했잖아. 양을 기르려니까 양을 잡아먹으려고는 사자, 곰, 늑대하고 동물하고 전쟁을 했고 또 골리앗 때문에 그때부터 전쟁을 했는데 평생 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성전 못 짓겠죠. 왜 못 짓겠어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거룩한 지를 못 짓는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일평생 전쟁한 게 다윗이었고 그런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중해 최고 강대국이 되었고 또 하나 재미난 거는요 다윗이 타락한 적이 있죠.
바세바와.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전쟁 안 했을 때예요. 전쟁을 쉴 때. 근데 전쟁을 쉰 게 아니라 욥바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다윗은 이제 이제 내가 직접 안 나가고 요압 보내도 돼. 그리고 거기에 우리아라고 하는 또 용감한 전사도 쓰니까 그래서 전쟁의 개념을 잊어버린 순간 지도자는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압하고 장군들은 전쟁할 때 자기는 늦잠 잤잖아요. 늦잠 자서 밤늦게 일어났다가 옥상에 걸러갔다가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도자들이 평화를 생각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 백성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 전쟁을 잊어버리면, 전쟁의 경각심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왜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냐? 이분도 보니까 평생 전쟁한 사람이야. 자, 배제학당 들어가자마자부터 대한제국 개혁운동한다고 정치투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춘생문 사건에 또 관여해가지고 도망도 갔었고, 그래서 또 대한제국 졸업하고 개혁운동 하다가 감옥에 또 들어갔고,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일평생 독립운동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위대하게 된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전쟁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하는 전쟁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은 또 어디서 나왔냐면, 가만히 국제정세를 보니까 이 강력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우리 조선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그렇잖아요. 아니, 미국하고 전쟁할 만한 그런 강력한 그 해군과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짝대기총 가지고서 독립운동 된다고 독립운동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한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패망을 해야만 우리가 식민지에서 독립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걸 언제 깨달았냐? 감옥에 나올 때. 1904년도에 감옥에 나올 때 이미 그때 일본을 자주 들락날락하던 선교사들이 정보를 줬어요. 지금 일본이라는 제국은 단순히 조선만 식민지하려는 게 아니라 이놈들이 조선 식민지한다면 그 다음에 어딜 쳐? 만주를 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치고, 그 다음에 동남아를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국을 칠 것이다. 이런 전략이 이미 그때 다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승만 청년에게 가르쳐주니까 이승만 청년이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언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까요? 그 때를 알게 하시고 그 징조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무엇을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약 1904년부터니까 약 35년 만에 징조를 깨달은 거야. 1939년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동남아를 침략할 그때 깨닫고 쓴 책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말씀처럼 일본의 욕망이 조선을 먹고 만주를 먹고 중국을 먹고 인도를 넘보고 동남아시아까지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걸 안 믿었어. 아니 일본이 어떻게 미국을 따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국을 칠 수 있는 비행기가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지금 이번에도 미국에서 이란 칠 때 비행기가 끝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중 급유 받으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은 공중 기비가 어딨어. 프로펠러기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일본이 최초로 항공모함 전술을 썼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은 그 당시는 비행기를 여기다 저기다 갖다 주는 역할만 했어. 여기에 있는 걸 이또 갖다 주고 이또 갖다 주고 했는데, 일본이 최초로 항공모함에 한 명이 싣고 이걸 가까이 가서 공격하는 그 전술 전략 무기로 최초의 항공모함을 사용한 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야. 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미국 공격할 진주만을 공격하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라고. 또 재미난 거는요, 항공모함을 최초로 만든 게 일본입니다.
1929년도에 영국에서는 구축함을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일본에서는 최초로 항공모함을 만든 나라인 겁니다. 그것도 1929년도에. 근데 무슨 홍범도가 짝대기 총 가지고서는 독립운동을 하고 그걸 영웅화하고 권총으로 이토 히로부미 죽였다고 이 역사를 제대로 아는. 어쨌든 그래서 진주만 기습이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승만 박사는 그것까지도 알고 미국에 계속 정보를 줬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일본의 그 진주만에 4대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이것이 항공모함이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면 미국은 지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요, 이 4대가 없었어. 그것도 이제 역사의 신비죠. 그래서 도라도라라고 하는 그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 진주만 기습을 성공하고 후치다라는 이 중령이 진주만 폭격을 성공했습니다 하고 야마모토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이긴 줄 알고 했는데 야마모토 이소로코가 뭐라는 거 아니? 딱 들자마자 항공모함은 물어봤어. 항공모함 없던데요? 없던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졌다 그랬어요. 졌다. 진주 거기 하와이에 있잖아. 졌다 그랬어요. 졌다. 항공모함을 깨야 이기는데 항공 없다니까 그 긴급 한날 야마모토 이소로코가 졌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근데 신기한 거는요, 원래 4대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한 대는 잠시 고치러 갔어. 한 대는 서태평양제기 하러 갔어. 하나는 미드웨이로 일보러 갔어. 하나는 일보고 오는 중이었었어요. 신기하지. 그래서 이게 4대가 쌩쌩했기 때문에 5월달에 미드웨이전에서 일본의 항공모함을 박살내가지고 이기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승만 박사가 위대한 게 이 전쟁을 예언하고 그걸 대비했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에 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명성을 얻어가지고 있다가 광복이 되니까, 일본 패망하니까 한국에 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오자마자 또 싸웠잖아. 좌우 대결 싸웠어. 자, 그래서 또 나라를 세웠어. 그때 이제 전쟁 났잖아. 또 싸웠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평생 전쟁한 사람입니다. 그럼 6.25 휴전했으니까 전쟁 없었냐? 그때부터 외교 전쟁이 있었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든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 전쟁보다 이 외교 전쟁이 더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검정을 끌어들이려니까. 또 감사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또 전쟁 지도자였잖아요. 청년 시절부터 민족주의 운동을 가졌고 또 전쟁을 경험했고 또 6.25 전쟁을 또 경험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이거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었던 개념입니다. 어떤 이게 한강 기적의 원리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싸우면서 일하자는 말이 처음에 언제 나왔냐면 1951년도 11월 달에 논산 훈련소를 만들 때 그 허허벌판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쟁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훈련받으니까, 그래서 논산 훈련소, 제 훈련소를 처음 만들 때 김종갑이 소장이 되면서 그분이 준장이었을 때 논산 훈련소 되는데 그야말로 만들면서 훈련소를 만들면서 훈련시키면서 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그때 나온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박정희 장군이 5.16 혁명을 하고 이제 1965년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국정에 인용한 거죠. 국정에. 단순히 군대 용어가 아니라 이건 우리 민족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좀 북한을 위협하고 싸우면서 또 우리가 일하면서.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언제 이 말이 나왔냐면 1968년도에 그 청와대 습격 사건. 그러면서 향토 예비군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향토 예비군을 만들면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근데 그 전에는 뭐였었냐면 일하면서 건설하자, 싸우면서 건설하자였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우리 민족은 북한과 싸우면서 일하면서 한강 기적을 일으켰죠.
그러다 보니까 1972년도에 이제 새마을 노래가 나오면서 4절에 뭐예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세. 예, 그때 나오는 그때 그때 그쵸 이미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게 이 전쟁의 개념을 경제 개발에 도입해가지고 한강해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부고속도로 얘기도 제가 지금 한지 모르겠지만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일본의 도쿄와 나고야 고속도로가 동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비도 절반에 또 기간도 단축시켰어요. 나고야와 비교해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개념을 썼냐면 경제 개발의 속도 개념을 도입한 거야.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지금 튼튼하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뚫어서 유통을 시키면 그러면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늘리면 된다 해서 최초로 경부고속도로의 속도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경제 개념에. 그래서 야당은 뭐 난림공사다 막 지랄했는데 난림은 일부러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빨리 출동해서 그러면 교류가 이루어지고 금방 발전하고 그러면 어차피 하자보수공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미 8차선까지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바로 군사의 전쟁의 개념을 경제의 개념으로 옮겼을 때 우리나라가 이러한 놀라운 경제 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레이건 대통령이 왜 위대하냐? 영화 배우인데. 영화 배우 때 누구랑 싸웠어? 공산당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니까 소련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 이분은 평생 사업가로 싸운 사람이야. 그거를 이분은 정치에 이용해가지고요. 국가 간에 이거를 사업의 비즈니스 하듯이 말이야. 그러면서 미국을 강하게 만들고 이번에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도 이제 항복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고. 네. 이런 자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정치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입니다. 정책을 놓고 싸워야 돼. 정책을 놓고 싸워야 되는데 야당은 자기의 권력과 야망을 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근데 거기에 이 보수파가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니까 당하는 거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청문회는 뭐냐? 민주주의 싸움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청문회를 통해서 싸우라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인격이 있는지 국가를 경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청문회를 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못 싸우잖아. 안 싸우고 못 싸우잖아. 가만히 있잖아. 싸우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싸우는 척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종북좌파는 지금 싸우자고 달려들잖아요. 누가 코미디언도 누구지? 웃자고 했더니 싸우자고 덤빈다라는 말이 반대로 이놈들은요 자기 권력으로 해서 악착같이 싸우잖아. 촛불 들고 싸우고 막 횃불 들고 나오고 이번 특검 만들어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싸우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위대하냐? 싸울 줄 아는 정치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치가를 여러분 보지만 그저께 태극기 집회 그 7년이라는 영화를 보고 내가 독후감을 쓰다가 이제 6.25 쓰는 바람에 이제 오늘 저녁에 쓸 텐데 그 중에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사실 태극기 집회 처음에 나갔을 때 그 태극기 무대에 쓴 사람들 다 영웅인 줄 알았어. 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야합한 사람, 타협한 사람, 포기한 사람, 침묵한 사람 다 드러나잖아. 근데 10년 동안 초지일관, 정의, 진실, 애국의 가치를 가지고 싸우는 정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10년 동안에 싸우면서 줄어든 것 같지만 여러분 줄어든 게 아니라 이거는 무시무시한 싸우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 대표님께서 고성국 TV에 나와가지고 재미난 얘기 하더라고. 장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땅 얘기. 싸우는 당. 그래서
닭이 도망가다가 대가리만 쳐박고 물려준 건데 그래서 닭대가리라잖아 닭대가리. 근데 장닭 싸우는 닭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고양이 개도 쫓아내간다는 거네. 여러분 강깨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일본어 강깨돌이. 강깨돌이가 싼 닭이라는 뜻입니다.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테니스를 좋아가지고 테니스를 치는데 누가 나보고 강깨돌이래.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게 싼 닭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전투적이라는 거지. 여러분 목사도 싸운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에 지면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안 싸우니까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정의와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야 되고 불의와 싸워야 되니까 이제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 전쟁의 시대에 이제 이재명 정권의 이런 3주 만의 참사를 보면서 이제 더 망할 거야 이제.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깨닫고 이제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자유통일을 위해서 저 시진핑하고도 싸울 수 있고 푸틴하고도 싸울 수 있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트럼프하고도 좋은 의미에서 외교적으로 맞짱 뜰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원할 때가 반드시 오고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이 정의 진실의 투쟁을 하나가는 그래서 다시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뒤를 만한 전쟁의 지도자가 나와야만 자유통일까지 갈 수 있고 종목자파를 싹 정리해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